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산업사회와 국민국가 형성 중에서도요. 교과서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나폴레옹 시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영 정부 시기, 재정 시기에 어떤 정책을 했는지 배웠고요. 실제로 나폴레옹 시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나폴레옹 시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는데요? 음, 온 유럽의 어떤 정복 전쟁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널리 전파했대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뭐였죠?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나고 평등한 존재래. 그렇죠? 그래서 전 유럽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자유주의 운동과 자유로운 건 좋은데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건 싫어.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자유롭게 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서 우리 민족끼리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게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그래서 교과서 136페이지. 오늘 학습 목표는요. 나폴레옹 시대 이후 빈 체제가 성립되었대요. 빈 체제란 과연 어떤 체제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뭐뭐주의라고 붙으면요.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겠죠. 민족주의는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다양한 사건들, 민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다양한 사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나폴레옹 시대의 의미 살펴봤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권력을 잡은 후에 통영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재정 시기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어. 맞죠? 나폴레옹 시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였죠? 135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바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나폴레옹 정복 전쟁 과정에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시켰대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뭔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나고 평등한 존재래요. 이런 이념을 전파시켰대. 그래서 전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 그래? 그럼 나도 자유롭게 살래? 라고 하는 자유주의 운동과 자유로운 건 좋은데 프랑스의 지위를 받는 건 싫잖아.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독립해서 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서 자유롭게 살게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촉진되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136페이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확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136, 137은요. 자유주의의 확산 운동이고요. 138쪽부터는 민족주의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유주의의 확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주의 확산 바로 이전 주제가요. 빈 체제가 성립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빈 체제가 과연 뭘까요? 빈 체제라고 함은 나폴레옹이 지금 죽었잖아요. 나폴레옹 시대가 끝났잖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 유럽의 여러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빈 회의라고 하고요. 이 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빈 체제라고 합니다. 빈 회의에서 뭐를 회의했을까요? 각국 정상들, 뭐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에스파냐,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회의했을까? 바로 지금 나폴레옹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몰락한 다음에 어떤 국경선이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정합니다. 이걸 빈 회의라고 해요. 나폴레옹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정합니다. 빈 회의. 실제로 궁금증 해결, 알쏭달쏭 궁금증 해결 교과서 맨 밑에 보면요. 빈 회의가 풍자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회의는 춤추지만 진전은 없다라고 하는 풍자화가 있어요. 실제로 국경선과 같은 뭔가 예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요. 한 10개월 정도 걸려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지금 나폴레옹이 뭐 하고 다녔다고? 전 유럽을 이렇게 영토를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영토가 프랑스 영토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되돌릴까? 이걸 어떻게 정할까라고 하는 걸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회의했다. 그걸 빈 회의라고 한다. 이 빈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옛날로 모두 다 되돌리자,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거기에 많이 호응해요. 그래서 다시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못 나오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정합니다. 이걸 빈회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빈체제라고 하는데요. 뭐를 결정하냐면요. 메테르니의 말대로 모든 걸 옛날, 즉 프랑스 혁명 전으로 돌아가자.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국경선이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걸 옛날로 다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되돌리는 정치 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입헌군주제? 노노 이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뭐 공화제, 공화정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럼 뭘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왕이 다스리던 왕정으로 돌아갈 걸 주장해요. 왕정. 왕이 다스리던 체제, 옛날 체제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하고요. 이런 옛날로 돌이키는 체제를 뭐라고 하냐면 복고주의라고 합니다. 복고주의. 옛날로 되돌리키는 체제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 풍옷이 유행한다 이런 걸 복고 풍옷이 유행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뭐 옛날 춤이 유행한다 이런 복고 댄스가 유행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옛날로 되돌리키는 이런 주의를 복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체제 복고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메테르니.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스 혁명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념을 찾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걸 싸그리 다 억압하고 다 무시하고 옛날로 그냥 싹 돌이키는 체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빈체제로 인해서 이전에 이제 자유주의나 이런 민족주의가 탄압을 당합니다. 그걸 교과서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교과서 첫 번째 줄. 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나폴레옹이 없어졌으니까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뭐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등 유럽의 각국 지도자들이요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빈 회의라고 하고요. 뭘 회의했냐면 이제 나폴레옹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길 정했냐면 모든 유럽의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제상인 메테르니가 주도했던 이러한 복고주의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모든 걸 옛날로 되돌리키는 이런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한다. 이런 빈 체제의 영향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확산되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철저히 탄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 체제는 복고주의 체제를 표방했고 옛날로 되돌이키려고 했던 체제를 표방했고 이는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탄압하는 체제였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빈 체제의 영향 아래 프랑스에서 왕조가 부활하는데요. 7월 혁명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부르봉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옛날 체제가 부활되는 거야. 부르봉 왕조라고 하면 루이 16세의 집안이 부르봉 왕조예요. 그래서 그 루이 16세의 이제 먼 친척이었던 샤를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샤를 10세.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샤를 10세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자기 맘대로 왕 맘대로 정치하는 거 뭐라고 해요? 전제 정치를 하고요. 의회 무시하고요. 사람들의 자유나 이런 평등의 이념을 막 탄압하는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7월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조가 부활해서 왕위에 오른 샤를 10세가 자기 맘대로 정치하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자유주의 운동을 막 탄압하는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거야. 그러자 한번 자유의 맛을 봤던 프랑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저 샤를 10세를 끌어내리는 혁명을 하는데요. 이걸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샤를 10세의 왕정에 반대해서 일어난 혁명이 7월 혁명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일어난 혁명을 그린 그림이요. 136쪽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 그래서 샤를 10세가 끌어내려지고요.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건 7월 혁명, 즉 왕정 복고, 샤를 10세 왕정에 반대하는 혁명이었고요. 이런 거 나중에 미술관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그림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역사 시간에 봤는데, 이거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야? 나폴레옹 이후에 나타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즉 샤를 10세의 왕정 복고에 반대하는 혁명이 7월 혁명이었고요.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왕에서 내려오고요. 왕 맘대로 정치하지 못하고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걸 무슨 군주제라고 하죠? 입헌군주정, 입헌군주제라고 하는데요. 이때 왕위에 오른 사람이 시민의 말을 잘 들어주는, 별명이 시민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왕위에 추대됩니다.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시민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필리프의 아빠가 귀족 출신이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귀족의 신분으로 이런 귀족 신분을 버리고 프랑스 혁명군에 가담해서 프랑스 혁명 이런 세력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던 이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의 말 잘 들어주는 이런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으로 추대되고요. 입헌 군주정이 수립됩니다. 이걸 프랑스의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교과서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유주의의 확산. 빈체제가 뭐라고요? 복고주의. 옛날로 되돌아가는 이 복고주의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은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서요. 특히 프랑스에서 빈체제에 따라서 왕조가 부활하니 부르봉 왕조가 들어서죠.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가 의회를 해산하고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자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요.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왕을 세우니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군주를 세워서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마련합니다. 샤를 10세를 전제 정치하는 샤를 10세를 끌어내리고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입헌 군주정 수립하는 이런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7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7월 혁명으로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왕,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정치를 잘 했을까요? 잘 하면 좋은데 이 입헌 군주정으로 왕이 된 루이 필리프, 시민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말 잘 들어주긴 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말만 잘 들어줬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말만 들어주는 거야. 반대로 돈 없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줘. 무슨 말이냐? 어떤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해줬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중하층 시민들, 노동자들도 야, 왜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해? 우리 말도 들어줘. 우리도 선거권 줘라고 하는 선거권 확대 요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민의 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필리프마저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해줘.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를 끌어내리고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혁명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루이 필리프, 즉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해준 루이 필리프를 끌어내리고요. 결국 중하층 시민들, 노동자들도 우리 말도 잘 들어줘라.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혁명이 일어났으니 그걸 2월 혁명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 루이 필리프도 끌어내려지고요. 우리 손으로 평화롭게 공동으로 대표 뽑아서 하는 정치, 무슨 정치라고 하죠?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다시 한번 입헌 군주제가 수립됐다가 다시 한번 공화정이 수립되는 프랑스 혁명 과정하고 비슷하죠. 이런 혁명의 과정을 맞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이런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나타난 자유주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이 그림은 137페이지 두 번째 그림이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136페이지 본문에 한번 표시해 봅시다. 7월 혁명 이후에도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루이 필리프마저도 어떻게 재산 소유의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찾았어요? 즉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해주는 거야. 그러자 돈 없는 사람들 또는 중하층 시민들,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니 그걸 2월 혁명이라고 하고요. 결국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루이 필리프마저
끌어내리고 우리 손으로 평화롭게 공동으로 정치하면서 우리 손으로 대표 뽑아서 정치하는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이게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즉 빈체제는 복고주의를 표방한 체제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복고주의, 이 빈체제에 따라서 프랑스의 어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탄압당하자 그거에 반대하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일어났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7월 혁명은 왕이 복구돼서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 했던 거잖아요. 이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혁명이 7월 혁명이었죠. 그래서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내려오고요. 사람들 말 잘 들어주는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 잘할 것 같은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니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어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 잘 들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세워진 루이 필리프마저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즉 선거권이 제한돼.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돈 없는 노동자들한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자 루이 필리프의 이런 선거권 제한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 2월 혁명이었다. 결국 루이 필리프마저도 끌어내려지고 공동으로 평화롭게 정치해서 우리 손으로 대표 뽑아서 정치하는 공화정이 다시 한번 수립됩니다. 이렇게 7월 혁명과 2월 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운동이에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전 유럽에 이 소문이 다시 퍼졌어요. 야, 들었어? 결국 프랑스에서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나서 왕을 끌어내리고 공화정이 수립됐대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오스트리아에서요. 저 빈체제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드디어 추방당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빈체제가 몰락하게 되죠. 교과서의 맨 마지막 줄. 빈체제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이 영향으로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는 메테르니히가 추방되면서 빈체제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 가보면요. 바스티유 광장에 7월 혁명 기념탑이 있는데요. 이 7월 혁명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월 혁명으로 왕정 복고에 반대해서 입헌 군주정이 수립되죠. 7월 혁명 기념탑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루이 필리프를 추대했는데 그 루이 필리프도 어때?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하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혁명이 2월 혁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들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레미제라블. 이 영화 레미제라블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왕을 끌어내려서 뭔가 자유주의 이념이 널리 퍼질 줄 알았는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이 부여되자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그런 봉기들이 2월 혁명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 이야기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이 이 시기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돈 없는 사람들, 하층민들 또는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그런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2월 혁명,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 2월 혁명으로 레미제라블의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런 끝없는 요구로 루이 필리프가 결국 내려오고요. 2월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라는 배경을 알아두시면 좋죠. 2월 혁명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저 시민의 왕이라고 믿었던 루이 필리프마저도 돈 없는 사람들은 착취하고 돈 많은 소수의 어떤 부르주아들한테만 선거권을 제한하자 저런 2월 혁명 풍자가 나와 있고요. 교과서에 나온 2월 혁명으로 결국 루이 필리프도 내려오고 물러나고 우리 손으로 공동으로 평화롭게 정치해서 대표 뽑아 올리는 공화정이 수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36쪽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빈체제가 성립돼서 복고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런 자유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 뭐예요? 7월 혁명 그리고 결국 2월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운동이고요.
137쪽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운동인데요. 다음 시간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운동 뭐예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레미제라블 영화나 음악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돌아올게요. 수고했어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